실제로 이제 이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예.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 늦배운 도덕이 무엇을 넣었다 그러더니 예.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했지. 서양은 이게 우리가 너무 과학에 의존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예. 우리가 놔두고 자전거를 타고 그렇죠. 예. 좀 걸어 다니죠. 예. 이런 운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예. 우리는 아직도 뭐 자전거 길 만들었다 그러지만도 한강변이나 사람 안 가는데 일부러 가야 되는데 예. 맞아요. 그런 데 만들어놨지. 예. 실제로 그래 가면 사람이 안 가거든요. 그러지. 자기 생활 속에 전로 운동이 되도록 자전거 길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전거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너무 과학 만능주의 그런 데 대한 그게 뭐 우리가 과학을 이제 발전시켜야죠. 물론 발달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정말 아날로그적인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장관 준비를 할 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매체, 헬스 관련 매체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서양 의학의 치료 중심의 매체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 지금 요즘 코로나 사태도 가만히 보면은 예. 전부 방역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방역, 거리두기, 뭐 마스크, 이제 방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방역이 안 돼도 면역만 튼튼하면 병 안 걸리거든요. 지금 같은 가족끼리 살아도 면역만 튼튼하면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뭐 걸려도 증상도 없이 그냥 감기처럼 지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면역력의 싸움이야. 이렇게 방역을 국가에서 그렇게 아주 막 열심히 이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생각은 제가 이번에 그 면역이라는 책을 좀 손으로 쓰게 된 것도 사실은 이게 면역이 중요하다. 예. 그 면역력만 튼튼하면은 방역이 좀 수월해도 괜찮아요, 사실. 안 걸리잖아요. 면역이 튼튼하면 안 걸리거든. 지금 100%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접촉을 해도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몇백 명이 오는데 그저 몇십 명이 걸리지. 너무 잘 걸리지. 그래서 그만큼 면역력이 강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보면은 이게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은 우리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면역을 어떻게 하면 직구비나 튼튼히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도 내가 이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이게 책에도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면역력을 지금이라도 튼튼히 하면은 사실 방역이 좀 소홀해도 지금 우리 이 방역을 너무 철저히 하면 할수록 이 정말 서민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요즘 정말 이 서민 경제가 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방역을 또 철저히 하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모범적인 그런 그 방역 국가가 됐는데 그러나 사실은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면역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전문가들 모아놓고 계속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쩌다가 나오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좀 시간은 걸리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이제 가장 어찌 보면 효율적이고 이펙티브한 건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면역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게 지금이라도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앞으로도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장수 제1세대입니다. 우리 87이거든요, 내가요. 그렇게 이 세대가 장수 제1세대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게 뭐
이제 환갑만 지내보면 참 뭐 장수했다 그러지만 이제 조금씩 늘었어요. 70, 80, 이제는 뭐 90이야. 저도 이제 내일 모레 90이에요. 우리 동료들 모아놓으니까 이 새끼는 멀쩡한 거야. 그래서 야 이놈들아 너무 정정하십니다. 어. 너무 예. 이놈들아 너 언제 죽으려고 이렇게 멀쩡하는 거야. 그래. 이 자식아 너는 그리고 우리가 참 웃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장수 제시가 이렇게 80, 90까지는 어쩌다 예외가 있었죠. 우리 엄마도 우리가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세대 전체가 그만큼 오래 사는 것은 이제 우리 세대가 처음이야. 80 후반의 세대가. 그렇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한 번도 이런 세대를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예. 우리가 아직도 이게 면역력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안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70 후반 되고 80이 되면은 이게 뭐 정말 생활 습관병, 당뇨병, 고혈압도 문제지만 심장병, 치매, 암 이건 뭐 해봐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소에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면역력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이건 굉장히 고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재앙이야. 본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예. 예, 가족도 문제고, 예. 국가도 보면 국가는 왜냐면 요양원에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 뭐 끝입니다. 그게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국가에서는 이런 예방이나 면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 뭐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아마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선생님 지적처럼 정말 우리가 아직도 그런 데 대한 개념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낙천적이에요.